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달 말이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 논란이었었던 GTX-D 노선도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포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합세해 강남 연장을 주장해온 GTX-D 노선 확장 가능성은 있는지, 또 더불어 5호선 연장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해인가요? 당선 직후에 이 공간에서 좀 뵙고 오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이네요. 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일단 저희가 좀 뵙는 모습이 좀 바뀌셨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네. 아니,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셔서 GTX-D 경기도 원안 고수를 위해서 아마 세종정부청사까지 가서 삭발하는 모습을 저도 직접 실시간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직접 보셨군요.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은 표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에서 어떤 표정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참 많이 좀 안타까워하셨죠. 특히 이제 이 교통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지난번 공청회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사실은 하늘을 찔렀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또 저희들은 유권자들의 그런 아주 간절함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삭발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국회에 가면은 좀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시죠. 다른 지역에서도 또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는요. 네. 중재를 해야 될 것들이 그 1년 사이에 아주 많았나 봐요. 가장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기억나요? 지금 특별하게 해결이 사실은 되진 않지만은 지역에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을 추진하는 쪽과 또 개발을 하더라도 뭐 이주할 대책이라든지 여러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떤 좀 중재를 하려고 해봤지만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건이 이제 여러 건이 사실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있죠.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신가 봅니다. 자, 그렇게 1년 안팎의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들 중에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바로 GTX-D 경기도 안. 이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궁금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도 하셨고, 지금 국토부하고의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소식들이 나왔는데, 정확히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상황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아직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이제 이미 4월 22일 날 1차 공청회, 그리고 4월 29일 날 2차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다르게 또 결정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포카페이스라고 할까요?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금 6월 안에 발표 예정인 거죠? 그렇죠. 6월 말에 6월 말이 발표 예정입니다. 확정고 시기가 이제 돼야 되죠. 지난 4월에 일단 중간 용역 결과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김포 시민들은 많은 좀 걱정과 실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국토부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경기도 원안을 할 경우에 이제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불균형적인 배경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국토부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은 예타가 면제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노선이 그 시민 숫자가, 지역 주민 숫자가 20만 30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 3개씩 지나가고, 또 많게는 그 한 인구 70만 80만 되는 데는 7개 노선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김포만 유독 경제성을 들이대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저 스스로도 네.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성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네. 이미 경기도 원안이 그 BC값이 1.02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경제성 논리로 여기에 적용을 하기에는 합당한 그런 네.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안에 예. 그 이제 국토부 중간 발표 안에 보면 김포에서 부천을 가서 발표했다가 네. 그 중간에 많은 비난들이 나온 이후에 네. 자, 용산이나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안도 추가로 또 네. 검토하고 있다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네. 자, 이 안은 우리가 김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김포 시민들은 여전히 원안에 대한 네. 원안 사수에 대한 생각이 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 그 용산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운영상의 네. 문제다.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예.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는 그때 초기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포 시민들이 네. 원하는 안이 아닙니다. 김포 시민들은 그 동에서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GTX를 예. 원하는 거죠. 예. 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위 또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국토부에서는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답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국토부의 입장 어떻게 국토부는 이제 타 지역, 그러니까는 타 지역에서도 올린 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가 이제 168개 안이 네. 올라왔고 그 중에 이제 28개는 제외하고 140개 안을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반영된 부분들이 42개 정도 되니까 다른 지역과 이제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경제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네. 문제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일하게 김포는 김포 금단 지역에는 그 정부 재정이 투입된 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저희들 그 현실에 대한 그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포에 이 교통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쉽지 않겠지만은 많은 질문과 바람과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고민이 있겠죠.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치인분들께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도 좀 모시고 여쭤보는 건데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짙은 상황이 아닌가. 심지어는 물론 경기도 원하는 이재명 지사가 함께 해주셨던 안이기도 한데 여권의 이낙연 또 전 대표가 직접 또 김포 골드라인을 타면서 지금 국토부 당시 장관이었죠.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지 통화도 하는 모습도 보도로 나왔었고요. 자, 이 모습을 기억하는데 정치권에서 그 이후에 좀 탄력이라고 하나요? 관심이나 아니면 지금 어떤 의무감, 책임감? 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에서 낸 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지자체 간 의견을 서면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제 국토부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직접 이제 골드라인 탑승을 해보셨죠.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마치 양계장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입니다. 전화도 했었고 이거 그냥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말 꼼꼼하게 좀 챙겨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 김포
포함한 2기 예. 신도시에 대한 교통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정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최종 결론을 내려야 정말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교통 정의, 교통 공정에 관한 요즘 그 공정에 관한 화두가 크지 않습니까? 김포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꼭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대통령 첫 그 상견례 자리에서 GTX D 노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건이 되든지 간에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뜻이니까 원한 사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또 어떤 계획들을 언급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다시 당 대표님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도 또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예산 문제가 뭐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도 지금 계속 만나왔던 것을 다시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BH 쪽에도 더 요청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국민소통수석과 우리 김포의 시민단체 대표하시는 원로분들과 같이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김포 시민들이 서명을 했던 서명지와 김포 시민들의 호소문을 전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정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 저희들의 입장을 좀 더 전달을 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GTX-D와 더불어 또 중요한 의제가 또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이 물려 있는 건데요. 5호선, 서울 5호선 연장 이야기. 이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서울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이슈화가 됐어요. 그런데 GTX-D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하다는 그런 관심과 함께. 자, 그런데 자, 면담도 추진하고 실제로 또 만나셨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김이 빠지는 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자, 이 일이 어떻게 또 시작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도 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실 그 5호선 연장에 관해서는 조금 그 조율이 사실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그런 저희들이 이제 뭐 지역 정치인들이 교섭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사실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5호선과 2호선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용역을 작년 7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검표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그 지자체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또 노선도 이제 그 김포시가 원하는 노선과 또 인천시가 원하는 노선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의 저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논의 틀을 만들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또 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대감을 높이게 했지만 강서구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또 이제 나왔어요. 이게 검패장을 어떤 뭐 조건부로 언급하는 그런 고민들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허들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물론 이제 김주영 당시 그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또 물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조금 좀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강서구를 예. 지역 기반으로 둔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서면 질의를 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언론 보도에 또 SNS에 의하면은 그 금폐장 이전 네. 없이 촬영기지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럼 촬영기지는 가는데 이 금폐장은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예. 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진성준 의원을 직접 뭐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네. 차량 기지가 옮겼을 때 금폐장이 그대로 있다면은 거기는 개발해서 뭘 쓸 수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차량 기지를 이전하면은 그게 꼭 금폐장이 김포로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금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 그 강서구나 이런 쪽하고 협의들이 있었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성준 의원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어디로 옮겨야 네. 이게 지하철 연장 사업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사실 그 방화동 차량 기지가 어쩌면 서울의 마지막 네.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문이 좀 열린 의미로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직접 보셨잖아요. 네. 자, 뭔가 의지가 있다. 네. 의지를 봤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저는 그 면담 자체가 성사된 거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담이 성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또 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금폐장 이전에 대한 공약들은 강서구 그쪽에 구청장이나 뭐 의원이나 네. 다 안고 있는 숙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네, 뭐 이제 듣기는, 앞으로 처음 이제 그 만났지만은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진전되려면은 본격적인 테이블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5선 연장 추진하는 게 더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이런 관심들은 이게 맞는 건가요? 그게 옳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차량 기지를 옮기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개발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김포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김포에서 차량 기지 대체 부지를 제공을 한다면은 건물사를 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건폐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김포 안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건폐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포 안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 김포 시민들은 일단 건폐장 이전 김포로 건폐장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좀 더 저도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김포시하고 서울시하고 건폐장 이전에 대한 서로 논의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과거의 버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차량기지 이전 두 개를 동시에 이전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건폐장 이전은 거기에 논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건폐장이 그럼 옮겨가야 김포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시각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그런 문제를 건폐장을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폐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안전하고 청정하게 그렇게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 네. 속에서 예. 건폐장을 받고 촬영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예.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앞으로 그 충분히 테이블이 열려서 논의할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은 유독 김포만 네. 그런 건폐장을 받고 지하철이 연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연장들이 다 되고 있는데 왜 유독 또 김포만은 경제성 문제도 제기를 하고 건폐장 문제도 제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지금 당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폐장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논의의 장들이 제대로 열린다면은 서로들 좀 속마음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김포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상황이 정부의 안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 기존에 일단 GTX-D가 김포 부천 연결안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또 5호선 연장안이 다시 거론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저항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김포 시민들은 지하철 연장에 대한 그런 염원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때는 전국에서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서울의 어떤 교통 분산 대책으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 없다면은 이거는 시민들의 저항들이 정말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과 관련된 김포 지역 현안을 좀 길게 얘기했고요. 또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동계에서 이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랐고요.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죠.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관련 법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2월 27일 날 1월 27일 날 국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벌금과 이제 그 형사처벌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이제 한선이 1년으로 되어 있죠. 징역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벌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와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법을 담아서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은 조금씩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 사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쪼록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고요.
자, 더불어 또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배달 문화도 상당히 늘어나게 네, 되고 또 플랫폼 노동자들도 동시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또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는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회적 맞습니다.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의는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을 해가야 할까요? 네, 저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그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산업재해 결국은 일하는 데서 산업재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사실은 지금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 제정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자성을 띠질 못하고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일을 받아서는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콜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배달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세금을 좀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법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다 숙제로 이렇게 안고 가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남은 또 임기 동안.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18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들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 현안과 더불어 또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지역민들께 좀 지금 뭔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역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김포라는 도시가 굉장히 참 팽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교통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번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우선 공청회였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안이 당기질 못했고 상당 부분 이제 김포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참 묵은 숙제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각오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정말 보면은 그 평균 연령이 39세 정도로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김포 시민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은다면은 앞으로 정말 어느 지역 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시민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새로운 사실 또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